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5가지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난은 단순히 이렇게 돈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정서적으로 빈곤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은 진짜 뭔가 이렇게 계속 허기가 지거든요. 인생이 뭔가 꽉 차지가 않아요. 뭔가 계속 갈구하게 되고 답을 엄한 데서 찾습니다. 답은 내면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포괄적 의미의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여러분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10개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책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도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댓글을 계속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로 싸우는구나, 이런 걸로 공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메모를 굉장히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보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이거는 이제 5가지가 이 테마로 딱이다.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5가지 정신 상태로 이게 딱이다 라고 확실하게 정리가 돼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 끝까지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불만이 많고 뭔가가 그렇게 싸우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모니터링 해보면은 저분이 과연 자기 객관화가 얼마나 됐을까? 이거는 단순히 댓글 어떤 컨텐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조금 느슨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일을 해봐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수준 높게 가야 되니까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뻔하죠. 자기 객관화가 이제 잘못돼 갖고 자기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넘친다고 생각하면은 인생 진짜 망합니다. 그거는 인생을 가난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가난보다 더 이제 뭐랄까 고통이 심한 단계가 괴로운 거거든요. 가난해도 괴롭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무소유를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부자는 아닌 건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부자인 거죠. 자기 목적이 있고 그걸 확실하게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불평불만을 하죠. 그러면은 악순환이 시작돼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 왜? 딴 사람은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저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부족한데 뭔가 나 잘났다고 깝치는 것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데 너무 나를 과소평가, 스스로를 너무 뭔가 이렇게 자존감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상상 스퀘어가 제가 진짜 고 대표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걸 넘어서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입사를 할 때 연봉 협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해요. 이제 입사하고 싶은 분들은 100만 원이라도 더 받으면 사실 연봉을 좋은 거죠. 뭐 나쁜 게 1도 없죠. 근데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 기준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제 적정선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저희는 열에 한두 명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이 친구는 자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제시하는 거지 최저 기준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2달 동안 같이 일을 해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실력이 좋은데, 그래서 반대로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몇 달 전인가 제가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 상상 스퀘어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면접도 보고 2달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정직원으로 정식으로 계약을 하면서 뭔가를 이제 진행을 할 때, 2달 동안 같이 봤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2달 동안 같이 일을 하면 실제로 거의 다 보입니다. 근데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예를 들면은 연봉이 뭐 3,600에 게 이제 정식으로 계약이 됐고, 그분도 그거에 만족해서 합의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연봉을 받고 있는 분들이 회사에 동일 직군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입사를 했는데 이제 2달이 넘고 3달, 4달, 5달이 돼 보니까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김 이사님도 그렇고, 이 사람은 이분은 너무 일을 심각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보통은 이제 회사는 땡큐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저희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직원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회사가 뭔가 더 폭발할 수가 없고 지속이 되게 힘들게 돼요.
되게 뭔가 이렇게 꾸역꾸역 됩니다. 시원시원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게. 그래서 대표님이랑 김 이사님이랑 제가 전말은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아무튼 역으로 제안을 해요. 역으로 알려줍니다. 그 일하시는 분한테. 너무 실력이 넘치는데 우리가 그걸 캐치 못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 뭐랄까? 그래서 연봉을 수정해야겠다. 그래서 3,600에 계약을 했는데 아마 4,000까지 올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두 달은 일하면서 3,600에 대한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추가적으로 다 지급합니다. 그냥 저는 이 상상 스퀘어가 중견기업, 대기업을 목표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랄까 이런 수준의 조직 문화, 이런 어떤 뭐랄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저는 1% 미만일 것 같거든요. 저도 회사도 경험해보고 주변에 대화를 워낙 많이 나눠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자기 객관화가 부족해서 생각보다 이런 거는 이제 뭐 한 10% 미만일 것 같고 이게 이제 90% 실력이 부족한 자기 객관화가 이제 90%일 것 같은데 실력이 넘치는 경우는 여러분 협상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협상의 문화가 되게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미국은 엄청납니다. 진짜로 선진국은 협상에 대해서 이게 정말 피 터집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돼서 실력이 있는 분들은 뭐랄까 자꾸 뭐랄까 다양한 상황에서 뭐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겠죠. 가족 간의 인간관계가 있을 거고 친구들 간의 인간관계가 있을 거고 회사가 있을 거고 회사 아니고 뭐 비영리에 관련해서도 인간관계가 있을 거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싶을 때 내 실력이 생각보다 이렇게 내가 자기 객관화를 해보면서 상대평가를 해보니까 좀 뛰어난 것 같아. 이런 분들은 협상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할 줄도 알아야겠죠. 그런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타인의 취향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팩트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 자기 객관화를 다 연결이 되네. 기가 막히네요. 나에게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소스를 주면은 거기에는 되게 그게 괴롭고 힘들어도 반응해야겠죠. 수긍해야겠죠. 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기호의 문제가 있어요. 기호의 문제. 이거는 뭐랄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저 사람이랑 나랑 취향 차이예요. 취향 차이. 그런 거는 그냥 흘려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생각보다 반응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좀 세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뇌리에 팍 박히게 개무시 때릴 줄도 아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못할 때도 있지만 잘할 때도 많아요. 누가 뭐 이렇게 하면은 헛소리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마음에 담아도 그건 병 생기죠. 병 생기죠. 그거는 제가 볼 때 마치 어린이 같아요. 어린이. 그러니까 저는 40대, 50대, 60대 분들을 댓글로도 소통을 많이 하고 이런 거 뭐 오로다 데이 저희가 빡독 X 이런 거 하면은 오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제 또래니까 평균 연령이 제 또래예요. 40 정도 나오고 30대 후반 이렇게 나오면은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제가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는데 굳이 나이 많은 것까지 갈 필요도 없고 20살은 아직 좀 이렇게 20대는 뭔가 아직 덜 여물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0대 정도 넘어가면 진짜 성인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따 그럴까 내면에 대해서 자기가 귀를 기울여 보지 않고 인생에서 자기 기준이 확고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기준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외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슈카 채널에서 봤나? 그거 이제 외신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힘들다 죽겠다 대한민국 어떻게 사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이 평균이라서 또 내부 데이터는 까봐야겠지만 어쨌든 딴 나라도 똑같아요. 왜냐면 몇 분 볼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인당 사치품 소비하는 돈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그거는 사치품은 자기 만족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보편적으로 합의가 돼요. 사치품은 아무리 많이 양보해줘도 50%는 외적인 걸 목표로 사는 거예요. 외적인 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생이 안 피곤할 수가 없어. 안 피곤할 수가 없어. 그냥 계속 그 외부에다가 어떤 인생을 기준을 두니까 내 기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외부에서 내 삶을 이렇게 남이 취향인데 그냥 툭 던지는 말인데 그냥 툭 던지면 툭 쳐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받아들여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직 덜 성숙한 거죠. 미숙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구체적인 거 하나 갑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옷 입는 스타일, 저한테 이 새끼 막 욕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 새끼 아저씨 새끼가 왜 이거 뭐지 이거 뉴에라를 왜 쓰냐 이거 욕하는 분들 요즘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는 이걸 27살 때부터 하루도 안 빼고 그러니까 매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걸 끊어야 되나요? 그런 거 상관없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외로 그걸로 저를 욕한 분이 꽤 몇 명 있어요. 이 새침하는 새끼 막 그러면서 욕을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가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날 깔 게 없으면 새치가 곧 깔까? 나는 가끔 내 새치가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누구죠? 조지 클루니처럼 머리가 이렇게 좀 많이 빨리 샜으면 좋겠거든요. 은근히 멋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염색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누가 봐도 보편적 미학 기준에서 저는 못생겼고 스타일이 구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저는 그걸 무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뭐냐면은 옷 입는 스타일, 머리 스타일 이런 거는 개인 취향이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면은 흘려 들리면 될까요?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맥락이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내 인생에서 목표는 결혼이에요. 엄청 중요한 목표예요. 어? 엄청 중요한 목표인데, 그게 이제 결혼을 할 때 외모를 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외모를 성형으로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외모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 스타일만 바꿔도 남자는 여러분 머리 스타일만 생각보다 잘하고 그다음에 깔끔하게만 입어도 뭔가 외모 평가가 제가 볼 때 50%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취향의 문제이긴 하지만 내 목표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건 이제 이거랑 뭐랑 연결되겠죠? 이제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에서 날 객관화해 보면은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인데, 근데 그거를 그냥 나는 쿨한 인생이야. 나는 남의 이야기 안 들어도 돼. 저거는 저 사람들의 얘기지. 나는 소중해. 그러면서 내 스타일이 굴인데 남 얘기를 안 듣는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봤을 때 저는 깔끔하게 입을 때 깔끔하게 입었고, 옷을 잘 입을 때 누나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깔끔하게 잘 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뭐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깔끔하게 입지 않았으면은 뭔가 마이너스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혼한 입장으로 아기 아빠로서 우리 20대, 30대 남자 친구들, 동생들 봤을 때 좀 깔끔하게 하면은 더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조금 저는 스타일이 구린 편인데 제가 봐도 좀 알려주고 싶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거는 좀 안 입었으면 좋겠는데, 저 스타일은, 저 얼굴에 저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취향이지만 좀 이렇게 내가 어떻게 내 목적에 따라서 좀 이렇게 새겨들 필요는 있죠. 취향의 문제지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 가보면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저희가 자주 얘기했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 그게 불만이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정치 문제 같은 것들은 바꿀 수 없는 정도가 스펙트럼이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당장 불만을 막 심지어 막 어디다가 악플을 쓴다고 해서 전혀 바뀌지 않아요. 테크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테크가 어떻게 이렇게 쭉 발달했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인 측면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문화적인 측면을.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읽으면은 저는 재밌게 봤는데 이게 잔잔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재미없는 분들은 솔직히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인가 인터넷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난리를 치지만 거기서 난리치는 거는 세상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다. 그 문구가 제가 너무 극공감을 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소셜 미디어 프리즘을 보면서 아주 제대로 깊게 팠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사실 생각보다 댓글 활동을 정치에 관해서 막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 미만인데, 그 사람들이 마침
마치 우리가 모두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대표적으로 내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시 때문에 참전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고 마음이 막 진짜 무겁고 짜증이 나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내가 그걸 난리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 대신 하나하나 해나갈 게 있죠. 투표를 올바르게 해야겠죠. 그다음에 투표할 때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뽑든 대통령을 뽑든 어떤 이런 도지사를 뽑든 이럴 때 최소한 양쪽 대표 주자의 공약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겠죠.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정치 문제가 이거의 아주 대표 문제인데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한 불만은 더럽게 많으면서 그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결국에는 내가 무조건 당을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A당이 있고 B당이 있으면은 기권을 안 할 거면은 그나마 뭐 51대 49 정도인 것 같은데 51을 뽑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도 있는 건데 저는 진짜로 우리 구에서 나온 어떤 이런 뭐 이렇게 우리 도에서 나온 우리 시에서 나온 이런 거 공약을 굉장히 꼼꼼하게 다 보거든요. 다 봐요. 찾아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A당을 뽑았으면 A당이 뭐 비례대표를 줬으면은 뭐 이쪽 출신 사람들 더 많이 뽑고 그럴 텐데 저는 공약만 봤을 때 언젠가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A당 비례대표 주고 뽑고 뭐 도지사 그쪽 뽑고 하다가 시장은 반대당 사람을 뽑은 적도 있어요. 왜? 목표는 무슨 편가르기가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 정도를 하면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은 그거는 불만이 있을만 해요. 있을만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디다 적었는데 덥다 덥다 하면 더 덥고 어? 뭐 춥다 춥다 하면 더 추워요. 그러니까 날씨를 내가 당장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심지어 거기 덥다 덥다 하면 더 덥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부채질이나 한 번 더 하는 게 나았고 시원한 데 찾아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부정적이고 염세적이어서 계속 투덜이 스머프처럼 계속 떠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셜 미디어 프리즘 보면서 이제 배웠죠. 정치 얘기는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안 좋은 어휘를 써가면서도 진짜 이거는 너무 한심하게 시간을 쓰는 분들이 많고 이거는 공동체 관점에서 이거는 거의 쓰레기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면은 인생에서 제일 병신 같은 짓이 뭐다? 저 진짜 이거는 이 말이 진짜 적합해요. 제일 바보 같고 제일 쓰레기 짓이고 제일 병신 같은 짓이 뭐다? 온라인에서 다른 당 그러니까 극우 극자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왜? 실험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온다? 싸우면은 설득되는 게 아니고 납득하는 게 아니라 더 자기 당을 지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싸우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랑 싸우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최소한 얘기는 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기 비판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객관화. 이게 돼야 돼요. 안 되면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로 인생이 가난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은 단계가 있거든요. 투표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하세요. 내가 지지하는 당이나 정치인이 어떤 면에서 훌륭한지 네거티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면에서 훌륭한지 글을 쓰세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다 잘할까? 아니죠. 남의 당을 설득하려면 내 비판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럼 내가 지지한 뭐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이런 거가 잘 됐어요. 그러면데 못해요. 그럼 민원도 넣으시고요. 국회의원은 요즘에 뭐 한 달에 한 번 뭐 만나기 행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뭐그 강연회 때 이렇게 질문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찾아가세요. 그런데 찾아가세요. 어? 저는 이런 걸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내가 내 어떤 에너지를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부가가치를 따져봤을 때 나중에 따르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접근하는 게 더 빠르겠다 해서 요즘엔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저도 예전에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런 거를 좀 국회의원도 만나보려고 좀 노력을 한 적도 있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지 말자.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불만만 갖자. 그러니까 염세적이고 뭔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냐는 거예요.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거였고 네 번째는 이건 아까 이제 2번이랑 좀 연결되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시하지 못하는 능력. 이게 무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그걸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공포, 불안감 이런 거를 무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중요한 거 20%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전형적인 작은 하나의 복잡계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여러분 있었던 이벤트들, 능력들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아니면 내 인생의 인간관계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거 자연 법칙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20%가 80% 영향을 줍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80%는 필요에 따라서 무시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거에는 집중하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거에 계속 집중하고 막상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오늘 운동해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 사랑하는 사람 살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예를 들면 바꿀 수 있는 문제, 이게 한 톨 같은 영향력밖에 안 되겠지만 거기에 첫 발을 내딛는 거, 이런 중요한 거에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막상 그거는 무시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포털 같은 거 들어가 갖고 막 악플 쓰고 있고 그런 거에는 시간을 정작 많이 쓰면서 그다음에 게임도 나를 쉬게 하고 저는 나중에 60 넘으면 게임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60 넘으면 고 작가님이랑 저희가 돈 열심히 번 것도 있으니까 저랑 고 작가님 솔직히 돈 진짜 많이 벌었는데 뭐 번 거에 비해서 진짜 안 쓰는 걸로 따지면 거의 상위 1%거든요. 근데 저는 고 작가님이랑 그 꿈은 있어요. 뭐 우리 사옥이 됐던 아니면 우리가 뭐 집을 하나 구하던 그래서 저는 제일 큰 테레비로 오락을 할 거예요. 저는 고 작가님이랑 어 진짜 컴퓨터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걸로 맞춰서 고 작가님이랑 팀플도 많이 할 거고 1대1 다이다이도 많이 뜰 거고 저는 아마 70 넘어가면 겁나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인생의 70, 80이 좀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할 생각이. 그 전까지는 왜냐면은 이렇게 활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운동하면서 70 한 5살 정도부터 게임하면은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80살부터 게임에 빠져도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게임에 빠지면 전 치매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80살에 게임에 중독이 되어볼 생각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막 초딩들이랑 너 몇 살에 이런 거 싸움도 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것도 이렇게 나를 어떻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딱 정해놓고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냥 할 게 없어서 시간을 때우려고 그런 거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무기력, 그런 지루함의 심리학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 지루함은 솔직히 찍어 누를 줄 알고 그런 지루함의 신호는 싹을 자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고 있죠. 엄한 거에 시시콜콜 관심을 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죠? 무시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도 반성하려고 쓴 거예요. 자기만 오름. 저는 항상 맥락적으로 나는 항상 뭔가를 상대적으로 말해야 되고 맥락을 중요시해야 된다. 저한테 최면을 걸고 주문을 걸고 자기 암시를 걸 정도로 맥락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를 뽑으라면 복잡계랑 맥락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맥락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저도 뭔가 감정이 가미가 되고 그러면은 저만 옳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있겠죠. 반성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게 다 연결되네요. 그렇죠? 취향 같은 게 이제 다름인 건데 다름인 건데 이제 우리가 그걸 틀림으로 우기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각각의 세대가 자기 기준으로 다른 세대를 평가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은 다 그 세대를 안 살아봤거든요. 안 살아봤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냥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20대가 쓰레기 같습니다. 50대가 쓰레기 같습니다. 이런 걸 설문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비율이 나왔다 치고 20대도 50대도 한 60% 정도가 상대편 세대한테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면 그 세대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 아빠가 속한 내 자식이 속한 20대는 쓰레기입니까? 똑같은 질문에 우리 아빠랑 내 자식이라고 붙이죠. 이거는 그 세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봤거든요. 힘든 거 봤고 얘네 지금 힘들어하는 거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아까 60대 40으로 나왔으면 저는 30대 70으로 확 뒤집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모든 게 상대적이고 맥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솔직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걸 왜 보셨나 싶을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그러니까 뭐 되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뭐랄까 뭐 매력적인 사람도 아니고 항상 뭐랄까 잔소리 같은 거고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얘기들만 저는 말하는 거고 맨날 뭐 타령이 1000시간 확보해야 됩니다. 3000시간 해야 됩니다. 500시간 해야 됩니다. 하루 3시간씩 뭐 해보십시오. 다 피곤하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안쓰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더 한 분이라도 설득을 하고 더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제가 해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고 제가 뭔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소명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훌륭한 리더를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리더라는 게 뭔가 되게 교과서적인 단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리더는 언제나 존재하는 건데 이 리더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거를 완벽하게 이해한 리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부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이거를 진짜 문신한 것처럼 뇌에다 문신한 것처럼 완전 꿰뚫고 있으면 그 직장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그렇죠? 그냥 저는 고 작가님이랑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책만 파는 게 아니고 무슨 컨텐츠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진출하고 싶고 저는 그런 것까지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우리는 정말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도 제가 한 번 하긴 했는데 어떤 회사가 있는데 신소재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안 해요. 아마 우리가 100억 정도 넣으면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 회사의 창업자랑 좀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하고 설득해서 이 회사를 테이크 오버하고 싶으니까 저희가 M&A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현금이 생기면. 그 대신 제가 저는 이제 백플레인을 만드는 사람이지 저는 신소재, 뭐 티리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저는 어저께도 그저께도 고 작가님이랑 이런 얘기 하는데 형 이거 나중에 60억, 100억 날릴 생각하고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어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들어가서 우리의 학습 능력, 우리의 마케팅 능력, 그다음에 우리의 기획 능력, 그다음에 우리의 조직 문화 능력, 그다음에 또 공부해서 힘들지만 또 재료에 대해서 3년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회사는 재료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는 특허로 무장하고 있는 회사에서 기획만 잘 내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5년 이렇게 지켜봤는데 기획을 너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코스닥 상장업체거든요. 그분이 예전에 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좀 도와드리고 싶고 뭐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회사를 엑시 시켜드린 게 내가 진짜 맨 처음에 도와준 거에 대한 보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까지 가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랑 대만은 너무 진출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진짜 미국을 제가 제 인생에서 진출을 안 해보면은 저는 좀 뭐라 그럴까 그냥 까무라쳐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근데 제가 이렇게 5년, 7년 해보니까 1000명 하면 10명은 확실히 바뀌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잘 돼서 말로만 바뀌고 정신 상태만 바뀐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급도 올라가셨고 사업도 성공하셨고 뭐 이직도 성공하셨고 박사학위 받은 친구 뭐 제 멘티 중에는 여러분 뭐 MIT에서 박사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애플 간 친구들도 있고 어마어마해요. 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예를 들어 옛날에 1000명에서 10명 성공시켰으면 이제 1000명에서 50명까지 5%까지 이제 늘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제 캐치프레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성공이 저의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 못하면 전 성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공시키는 거에 인생 걸었는데 그것만 보고 사는데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 골프 치는 걸 좋아했는데 골프를 쳐본 적도 없고 다 골프 쳐 이제 버릴 각인데 앞으로 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루 골프 치는데 시간이 들어갈 바에 컨텐츠 2개 더 찍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 바꾸고 100명 바꾸고 그다음에 이게 바뀐다는 게 일시적인 게 있고 영속적인 게 있는데 한 10번 바뀌어야 영속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거고 이 각도 저 각도 해서 계속 다른 에피소드를 하는 거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메모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랑 이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5가지 정신 상태 아니면 사고 방식 아니면 능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는 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열심히 멱살 캐리하고 어부바 캐리 할 테니까 저랑 멀리 멀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